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절, 근육 건강은 시니어들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손꼽힙니다. 2025년에 새롭게 개정되고 발표된 최신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 헬스 코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시니어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의 최적화된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혈압 관리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고령 인구에게 있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며 뇌졸중, 심장 손상,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률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뇌출혈과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최신 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경우 혈압 목표를 13,080mmHg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수치에만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건강 상태, 전반적인 허약 정도, 그리고 기대 수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화된 목표, 혈압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이거나 이미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허약한 노인의 경우 혈압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실신, 낙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140에서 150mmHg 범위 내에 다소 완화된 목표 혈압이 더 안전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자 새로운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 고혈압 진료 지침 역시 2025년 개정안에서 노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일 때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수축기 혈압 130에서 139mmHg 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최적의 목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은 시니어 고혈압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혈압의 변동성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아침, 고혈압 현상이나 야간 수면 중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남마이너스 디퍼 패턴은 노인에게 뇌졸중 및 인지 저하 위험을 크게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혈압 변동성은 심혈관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등을 통해 이러한 변동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하루 중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정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효과적인 혈압 관리를 위한 전략은 크게 비약물적 치료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필요시 약물 복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생활 습관 개선은 혈압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엄격하게 줄이는 것이 혈압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물 음식, 장아찌, 가공식품과 같이 염도가 높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가정에서는 염도 테스트기를 활용하여 일상 식단의 염분 섭취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상당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 가벼운 조깅, 수영 등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 또한 혈압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체질량 지수 BMI를 2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혈압 강화제 복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약물 선택과 용량은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다른 질환 유무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혈압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혈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뇌졸중 및 인지 저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및 경도 인지 장애 발생률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심부전 및 기타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직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고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2단계에서부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층과 여성의 경우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 교정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이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시니어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절 건강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에게 관절 통증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되며 거동의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유발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2025년 최신 관절관리법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관절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둔 더욱 정교하고 맞춤형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저충격 운동입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체중 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력 강화와 유연성, 증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현저히 줄여주어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게 돕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특수 스틱을 사용하여 체중 부하를 팔과 어깨로 분산시키고 전신 근육을 고루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걷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의자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안전하게 관절 주변의 핵심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5분 무릎 수건 누르기 운동도 있습니다. 무릎 아래에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넣고 5분간 지그시 누르는 이 간단한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관절의 노화를 늦추고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제 섭취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일반 글루코사민보다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히알루론산 생성에 도움을 주어 연골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특히 소연골 유래 제품이 인체 흡수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SM 식이유황과 보스웰리아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관절,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이러한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증 여부와 GMP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마크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관절각 내에 직접 주입하여 관절의 윤활유를 보충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향상시켜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자가 골수줄기세포 주사와 같은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돕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심한 통증과 기능 제한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 수술 방식에 비해 더욱 정밀한 수술 계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 오차를 현저히 줄이고 이로 인해 수술 후 회복 기간을 단축하며 인공관절의 수명 또한 연장시키는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운동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관절 상태가 좋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 무릎이나 다른 주요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등산이나 하이킹과 같은 고강도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절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관절이 건강한 상태라면 꾸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관절염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서 시니어 건강의 또 다른 기둥인 근육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80대가 되면 젊은 시절에 비해 무려 40에서 5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신체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정의될 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근감소증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건강 악화와 독립적인 생활 유지 능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니어에게 근육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이미 감소된 근육량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섬유의 크기와 수를 늘려 근감소증 위험을 현저히 낮추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처럼 비교적 과도한 하중 없이도 전신 근육을 고루 활용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은 시니어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 23회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육 유지를 위한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량 유지와 새로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단에 닭가슴살,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유제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몇 끼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는 하루 3끼에 걸쳐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 후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섭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피하고 복합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도 균형 있게 섭취하여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근육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혈압, 관절, 근육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 코칭 및 관리 시스템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AI과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은 시니어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AI와 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중계, 그리고 AI 스피커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어르신 가정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의료 및 건강관리 인력에게 전송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 코칭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건강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현저히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그 종류와 범위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돌봄 로봇은 단순히 말번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약 복용 시간이나 병원 방문, 일정 등을 알려주는 일정 관리 기능, 그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가족이나 의료기관에 연락하는 응급 상황, 감지 기능까지 수행하며 시니어의 안전과 건강을 다각도로 지켜줍니다. 스마트 건강기기는 혈압, 혈당,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병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개인 건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원격 건강 상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여 시니어들이 궁금한 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적절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는 시니어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한인회, 경로당,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고독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정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지역병원,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한인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와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혈압, 관절, 근육 건강 관리 외에도 시니어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통해 시니어 건강 관리의 지평을 더욱 넓혀보겠습니다.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 관리 역시 시니어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규칙적인 요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교감 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고독감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노력도 정신 건강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단순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 BMI와 같은 기본 건강검진 항목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암 검진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청력 및 시력 검사,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이상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식사와 영양 섭취에 직결되며 틀니 관리나 임플란트 후 관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낙상 예방은 시니어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욕실이나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화장실, 침대 옆 계단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 센서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전선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자신의 혈액형 정보나 복용하는 약물 정보를 저장해두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응급 알림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안전한 노년 생활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 또한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식습관 또한 시니어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식 기반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되 특히 혈압 관리와 관련하여 나트륨 섭취를 철저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해야 합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롭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저염 버전을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최신 건강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예를 들어 우연한 행복과 같은 유익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건강 지식을 얻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건강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건강 관련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에 주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건강상의 손실을 막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최신 지침에 따라 새롭게 제시되는 시니어 맞춤 헬스 코칭은 단순히 혈압, 관절, 근육이라는 개별적인 신체 부위의 관리를 넘어 시니어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합니다. 과학적인 정보와 개인 맞춤형 접근, 그리고 생활 습관의 꾸준한 개선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시니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정한 성공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